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사람이 조금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너무나 강화버리면 반발하더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냥 먹어볼 맛이 없으면 답이 선물을 안 해요. 이 소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배우수 경영가서원에 들러봤습니다. 가원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3년차 배가서원입니다. 착과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숯배가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제 자리마다 정도 간격으로 하나하나씩 정확히 착과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품종이 뭡니까? 품종이 신고. 신고배. 네. 전국적으로 병해 피해 때문에 결실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마이너스 2도 내려간다고 해서 그때는 2도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방심하고 있다가 아하. 현장에 와보니까 4도, 5도 그렇게 나가길래 영하 4도. 그냥 느닷없이 예, 그러길래 제가 그동안에 2년차 사용했던 냉해 피해자 보조제라고 해가지고 포르테스를 사용했는데 배에다가요? 배에다가 포르테스를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살포하고 또 그 다음에는 포도당 20kg짜리 한 포 가지고 2000배로 2000배로 타서 꼭 아침마다 살포하고 또 4일 후에 다시 포르테스 한번 살포하고 또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 포르테스 한번 살포하고 그 중간에는 매일 포도당을 2kg씩 넣어서 살포했는데 그래서 봤더니 꽃잎도 건강했고 화경도 이렇게 길고 두껍고 좋았었고 상당히 좋습니다. 첫 번째 굵은 것은 부정과가 나오기 쉽지만 화경이 길고 굵으면 그 부정과가 안 나오고 그 대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붕산을 연면살포를 했더니 붕산의 역할은 과일로 양분을 끌어다 주는 역할을 한다 해서 해봤더니 과일도 크고 금년에는 그 수정이나 모든 면이 상당히 만족하게 됐다. 빈자리가 없습니다. 저희 농장은 수분수가 저 주지 끝에 있습니다. 관력이 펴는 수분수를 위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했고 주지 끝에다. 일본 가면은 그렇게 건장을 하더라고. 주지 끝에다가 수분수를 접을 붙이가지고. 그다음에 밑에는 이렇게 추앙보다는 추앙을 여기다 수분수를 사용해 보니까 열매를 판매가 안 돼. 못해 판매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슈퍼골드를 붙였어요. 슈퍼골드를. 슈퍼골드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은 품종이라 맛있고 그래서 수분수도 될 겸 판매도 할 겸. 그렇게.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나무마다 아래는 관리가 좀 힘들지만 수정이 잘 되는 품종을 접목을 했고 위에는 관력이 쉬운 화산이나 금천추로. 인공수분은 저 가운데 쪽에 항상 깊은 쪽에 수정이 안 되는 쪽은 인공수분 일부 조금 하고 그렇게 해마다 그렇게 합니다. 내 밭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관리를 잘 하시네요 보니까. 전에는 이 나무를 멋있게 부채살처럼 잘 묶은 적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 느끼는 부분은 나무나 사람이나 각자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사람이 조금 인위적으로 도와주는 거지 너무나 강화버리면 반발하더라. 가지를 멋지게 다 이렇게 정립을 해서 간격 맞춰서 해봤더니 결국은 반발이 심하고 수확량은 오히려 줄어들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에다가도 이렇게 올려놓는 가지도 있고 붙여놓는 가지도 있고 그래서 지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위에다가 세워놓는 가지도 몇 개 있어야 굴뚝 역할을 해서 나무 힘도 조절을 해주더라. 배를 재배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습니까? 제가 이걸 땅을 사가지고 심은 건 33년이고 어린 시절에 한 집에서 한 5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다른 사업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한 35년 된 35년요. 배 재배에 있어가지고 회장님만의 개인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만의 철학. 나무를 너무 억압시키면 안 된다. 나무한테도 일정 부분 자유를 부여해주라. 그런 뜻이죠. 야 대단하십니다. 딱 내려놓으면은 저 위에 있는 애들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나무 힘을 조절할 수 있도록 약한 나무는 힘을 올려주고 자연스럽게 클 수 있는 거 자유도 좀 줘야 된다. 사람도 먹고 노는 애들이 노는 것도 배워야지 너무나 날마다 홍보하면은 망하듯이 나무도 그런 것 같더라. 그래서 여기도 자연 그대로 이렇게 한 나무에 보통 한 6, 7가지를 세워주면 수세 조절을 지가 좀 알아서 좀 해주더라. 100% 유인하지 않는다. 나무에 대한 배려. 참 대단하시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보니까 이거 겨울에 전정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금년도 자랑 순 아닙니까 그죠? 술을 절단하신 것 같아 보니까 영양평가에 논문을 뭘로 쓰냐면 동영과 생산을 논문을 썼는데 여기를 자르지 않고
여기를 잘라서 꽃눈을 만들어주는. 작년에 여기 잘라서 한 3눈 냉겨놨더니 여기에 꽃눈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예. 야를 이용해서 지금 당장에 금년에는 여기다가 과일을 붙이면 부종과가 나올 수, 여기다 붙이면 여기는 바다가 좀 가늘기 때문에 여기다 과일을 붙였는데 예. 그렇게 붙이다 보면 예. 붉은 가지도 꽃눈이 빈자리가 없이 이파리가 과촉엽이 다 나올 수 있는 농법도 괜찮더라. 대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너무나 신초를 훑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신초를 딸 때도 복숭아도 신초를 과격히 따면 헤칼이 오잖아요. 예. 배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신초를 과격히 따면 반발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정도 끝만 살짝 따주거든요. 여기에서 한 이 정도 3분의 1까지만 이렇게 끝만 살짝 따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을 대면 안 되고 여기 안에서 안에 있는 가지를 지난번에 인부들한테 지켜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럼 잘라서 다시 반발이 나면은 이렇게 세게 안 나와. 그럼 이렇게 여기를 잘라준다. 나는 왜 안 자르냐면 혹시 내년에 이 가지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안 잘랐고 놔뒀고 여기서 여기 정말 이쪽에 네. 정밀하게 하시네요, 정말로. 안쪽에 이 기부 쪽에 세게 나온 거는 나중에 결과지. 예비적으로 가능성 있고 여기에서 한 이 정도 3분의 1 정도 되면 되죠. 정도까지 여기는 나오는 신초를 끝에 가볍게 끝만 가볍게 따져. 적당하시고. 절대로 바짝까지 말고. 이 주지 끝에 있는 신초들은 절대 말고. 소를 대지 않는다. 이 끝에 소를 대지 않는 이유는 대체 있습니까? 끝에서 양분을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양분을 되니까. 땡겨준다. 과학적으로 하시네. 배나무에 있어가지고 냉해 피해 방지도 중요하지만은 검은별무늬병 배농가의 가장 큰 문제를 보거든요. 병해충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배나무 심어갖고 3년 차에 흑성병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한 번 맞고 그 이후로는 흑성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은별 무늬병은 요즘 뭐 다 좋은 약들이 많이 있지만 초기에는 꼭 보살균제를 같이 반량 넣어서 혼용 살포해준다. 그래서 보통 잎이 2.5일에 한 장씩 나오는데 얘가 내일이면은 더 커질 수도 있잖아요. 예. 침투성 살균제를 살포하면 얘가 커지면서 빈 공간이 생겨서 병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보호살균제를 꼭 반량을 같이 혼용해서 살포해준다. 예. 비 오기 전에 꼭 예방살포로 3일 전에 우전 농약을 살포. 했어도 내일 비가 예보가 있으면 오늘 또 농약을 살포합니다. 대신 비가 없으면 살균제 살포는 잘 않고 살충제 살충제 위주로. 살포. 잘하시네요. 예. 지난해 보니까 지금 이 시기에 응애가 상당히 올라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예. 금년에는 적산 온도가 조금 낮아지면서 응애가 좀 아직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는 나이가 먹어서 예. 눈에 안 보일 때 응애약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그저께 살포하면서 응애약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예. 그리고 진딧물도 안 보일 때 항상 저는 넣거든요. 없을 때. 저 나름대로 1년에 병충해 방제 사이클이 있어요. 없을 때 해야지 있을 때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없을 들어갑니다. 때, 예. 진딧물도 없을 때 요즘 같은 때 많이 생길 때니까 예. 지금 진딧물 약도 2번 들어갔고 예. 응약도 지금 2번 들어가서 지난번에는 값이 싼 한 20일 전에는 싼 약을 한 번 했고 이번엔 좀 좋은 약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6월 3일에서 5일 사이에 이제 배 봉지를 씌울 때 그때는 또 최고 좋은 응약을 한 번 더 살포해요. 그러면 잊어버려도 된다. 예방 위주로 저는 항상 충이고 분이고 예방 위주로 갑니다. 농약값은 좀 더 들어간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덜 들어가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가을에 그 손실분만 없으면은 예. 월등히 낫죠. 예. 예. 그래서 복숭아도 그렇지만은 배도 진짜 노린재 피해가 심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노린재가인지를 모르더라고 피해가. 예. 그래서 노린재 같은 경우는 저기다가 냄새로 풍겨서 냄새로 네. 노른자 기피제를 사용하신다. 네. 맞습니다. 순나방, 심식나방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다금으셨네. 예. 많이 들어오면 예. 그때 숫자가 이 정도 나오면 순나방도 예. 농약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보면 예, 예. 심식나방충 피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배는 지금은 아직 그런 피해가 많이 안 나타나고 그렇지, 수확기 때 예. 많았습니다. 예. 항상 순나방은 8월 20일 전후로 예. 정말 조심해야 돼요. 봉지를 씌워놨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봉지 뚫고 들어가더라고 예, 보니까. 예. 예. 그리고 깍지벌레는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하냐면 예. 저는 조피기가 있어요. 조피기. 고압살포기. 그래서 조피기로, 예. 여기다가 이 껍질을 다 벗기는데 예. 그냥 벗기는 게 아니고 예. 여기다가 기계유제를 100리터에 2리터씩 음. 물 100리터에 2리터씩 넣고 껍질을 벗기면 이 사이사이로 저 기계유제가 들어가가지고 깍지벌레는 거의 95%는 방제가 되더라. 대신 문제는 뭐냐면 꼭 몸통에다만 하지 이 가지에다는 세력이 떨어지니까 이 몸통에 원주가 마시는 예, 거죠. 원주간에만.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대면 뼈만 남고 껍질은 싹 벗어질 정도로 암이 예. 있어요. 압을 200에서 알겠습니다. 250 예. 딱 보니까. 그래서 깍지벌레는 거의 그렇게 해서 잡고 배밭에는 깍지벌레, 순나방, 응애, 진딧물 그 정도 잡으면 되고. 뭐 꼬마 베라부이도 거의 없죠. 꼬마 배나무에는 저는 항상 그 초기에 예. 잡고
꼬마 배나무도 그 기계 유제로 껍질을 벗기면서 거의 다 많이 방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네요. 초기에 기계 유제로 모르고 성형해서 이렇게 껍질 벗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초기에 제압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그죠? 네. 그리고 이 비료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비료 그럼 많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아, 비료는 저는 그 질소는 나무를 보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나무만 주고 질소는 사용 않고 예. 초기에 제일 초기에 가장 첫 번째 쓰는 비료는 황산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예. 황산마그네슘 먼저 주고 그다음에 봉지 싸고는 황산가리를 꼭 주고 황산가리 이렇게 해서 주고. 황산가리, 황산마그네슘 5포 줬으면 황산가리도 꼭 5포를 준다. 아. 비율을 맞춰서. 왜 그러냐면 서로 기량이 있으니까 그 중간중간에 질소가 모자란다 생각하면 질소를 직접 유한을 준다. 유한. 아, 유한. 입이 작고 너무 얇다 그런데 입이 얇진 않아요. 이 정도면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 배농사 짓는 사람이 첫 번째 숙제가 초기에 입을 줄여주는 일이다. 입이 크면 절대로 배한테 이문이 없다. 첫 번째 원인은 입이 작기 때문에 아들이 과형이 이렇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입을 줄여주는 일은 농민의 배농민의 이첫 번째 숙제다. 아하. 초기에 잎 사이즈, 즉 잎의 면적을 줄여라. 입이 큰 입은 병도 많이 몰고 오고 광합성도 거의 큰 입이 잘 오는 것 같은데 사실 작고 두꺼운 입이 광합성을 더 잘하더라.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 꽂는 한 해 입이 5장씩 나오는데 예. 입이 5장 나오는 데서 이 두 녀석은 별로 하는 일이 없고 예. 3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석장이. 그러면 과일 하나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30장에서 35장이 있어야 배를 키워줄 수 있다 그러는데 제가 이 배를 싹 세어보고 이파리를 또 전부 다 세어봅니다. 대단하십니다. 싹 다. 예. 그러면 보통 적게는 200개, 그렇지 않으면 250개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근데 이렇게 그늘 밑에서 있는 애들은 먹고 노는 거예요, 이게. 그늘요. 예, 위에서 광합성 흐른 놈을 요 녀석은 먹고 노는 거예요. 배짱이 쉽게그면요. 그래서 그늘이 안 지게 하면서 이파리 숫자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줘야 된다. 참, 저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합성을 많이 보게 하라. 햇빛을 많이 봐야 유효엽, 네. 쓸모 있는 잎이 되고 그들 속에 있는 잎은 무효엽이다. 네. 즉 광합성을 많이 하는 유효엽이 생산한 에너지를 얘는 그냥 다 소비시켜버린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얘네들이 만드는 이 양분, 탄수화물을 지가 호흡해서 쓰지 않도록 지온을 낮춰주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서 과수원에 지원. 초생 재배도 어떤 사람들은 얘네들이 증산을 말하자면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풀은 지온 조절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여름에 지온 온도를 낮춰주는 일이 농민들이 하는 일이다. 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에 낮에 온도가 35도 넣으면 여기다 물을 30분 줘요. 아, 저녁물을 해요? 네. 그리고 오늘이 열대가 있다 하면 새벽에 나와서 물을 한 2시에 일어나서 물을 잔뜩 주고 7시 되면 꺼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충분하게 물을 먹고 증산하고 광합성을 할 수 증산하고. 있도록. 예. 그래서 여기 관수를 처음에 여기다 했어요. 시설을. 음. 여기다 해봤더니 물이 여기에만 다 떨어지고 나무 밑에는 잘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트랙터 기계가 다 젖어갖고 물이 흘러버려. 그래서 여기다가 가운데다 다시 시설을 해봤더니 흘러지도 않고 제대로 나무가 흡수하더라. 그래서 요즘은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점적 관수로 한낮에 그 온도가 높을 때 증산할 수 있는 물량을 못 대준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로 충분히 주면 일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난해 일소 피해도 물이었다. 저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물을 어느 때 어떻게 주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오전 일찍도 이 관수하시고 저녁물에도 관수를 하시고 날씨가 온도가 35도 넘었을 때는 저녁에 하시고 저녁에 잠깐 하시고. 말하자면 지온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에 주는 건 진짜 먹는 물을 주는 거고 저녁에 초저녁에 한 30분 주는 건 바닥에 지온을 30분 주어보면 우리 농장의 온도가 3도 이상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하시는데요. 미령온소 시비 하셨습니까? 미령온소는 저는 1년에 2번 씻고 살포입니다. 예. 그래서 2번 주는데 2회. 예, 2회 주는데 보통 20kg짜리 한 포 가지고 한 500평 주고 봉지 싸고 난 다음에 한 번 주고 그 개화 전에 한 번 주고 이렇게 2번 줍니다. 아, 개화를 한번 주시고. 배 당도는 상당히 잘 나오죠? 괜찮게 나오는 편이에요. 잘 나오죠? 예. 예. 저는 항상 당도를 재서 출하를 하게 되죠. 아, 숯배는 거의 안 보이는데요? 예. 그게 다 포르테스의 아.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2번 2회 살포했었는데 예. 금년에는 봄 온도가 막 서리가 자주 오고 그래서 우리 그 포르테스 가지고 오신 분한테 성분을 좀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효소제가 들어있다. 배는 초장에 대부분의 아미노산제를 살포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저는 초기에 절대로 봉지 싸기 전에는 아미노산을 안 줍니다. 아미노산을 주게 되면 얘네들이 호르몬에 관여를 해요. 호르몬에 관여를 지베린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배가 기형과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분한테 거느기를 초장에 봉지 싸기 전에 아미노산을 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암 걸린 사람이 산삼을 먹는 거랑 똑같다. 절대로 아미노산은 호르몬에 상관하기 때문에 주지 마라. 제가 그럽니다. 제 주위에는 그 몇 농가는 금년에도 이렇게 배가 모양은 다 좋았고. 그렇습니까? 수정이 안 된 농가들은 있지만 모형이 나쁜 농가는 없습니다. 예. 작년에 그 배가 봉지 속에서 물러 터져가지고 꼭지가 빠지고 낙과되고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물 관계다. 물은 냉각작용으로 하고 그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그 양분은 먹고 물은 기공으로 증산을 하는데 증산하는 물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기공을 닫아버리고 열 이해 안 시켜주니까 이거 일수폐과가 많이 생겼다. 그래서 온도가 35도 이상 작년에 우리 일개부에서는 54일 동안 뭐 열대야였었다는데 제가 볼 때 13번이었어요. 13번 정도 좀 부지런을 떨어서 저녁 때 와서 물을 좀 살짝 주어서 지온 좀 떨어쳐주고 새벽에 좀 잠도 좀 덜 자고 한 2시나 3시나 물을 7시까지 흠떡 주고 보통 온도가 35도 넘으면 7시 반이면 광합성을 해요. 그럼 7시 반에 물을 먹을 수 있게 충분히 줘야 된다. 일소피해는 감을 수 있고 봉지 안에 온도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좀 말하자면 키워주는 방법도 있고 안에 봉지가 하얀색으로 해보니까 봉지가 확실히 좀 온도가 좀 한 4, 5도 차이 나더라. 내피가 흰색 봉지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봉지 온도도 좀 한번 재보고 물도 한번 손으로 쥐어봐서 어느 정도 물이 부족하지 않는가. 물만 잘 주면 없다. 저는 제 생각으로 단정을 짓습니다. 세밀하고 정밀하게 가수원 관리를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르고 한낮에 다음날 온도를 재봤더니 상당히 온도가 떨어져 있더라. 봉지 안에 빨리 뜨거운 온도가 빠져나가는 구멍이 첫 번째 중요하고 전혀 병해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병해충은 요리 들어가지 일은 안 들어가. 밑에는 거의 안 들어가. 색깔하고도 문제가 없어. 그러고 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봉지 안에 뜨겁고 해결하려면 봉지 안에 온도가 빨리 빠져나가 주는 게 중요한 일이지 뭐 3중을 썼네 2중 썼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물 관리하시고. 물 관리가 첫 번째 중요한데 어느 때 물이 나무가 가장 많이 필요한가 하루에 말하자면 300평에 30톤 줘야 맞은 것이다 그 말만 하지 한낮에 때 물 30톤 주면은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날개가 늘어져 버려 입이 늘어져 버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자꾸 연구를 하고 하는 일이 한다. 근데 일본 가서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봉지도 안 싸. 색도 안 보고 모양도 안 보고 무조건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느 날 말하자면 모양 좋고 색 좋고 그것은 이런 봉지로 말하자면 햇빛 차단하니까 맛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있는 과실 생산해야지. 사과, 복숭아 대학을 다녀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맛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배는 보통 수확이 9월 25일 날 따야 제맛이 드는 놈을 8월 25일 날이면 그냥 뭐 9월 초에가 명절되는데 다 따내버리고 그게 많이 수확을 한 것 같은데 전국적 계산해보면 30% 35%밖에 못 팔았어 추석 때. 그럼 60% 70%는 그놈이 가서 소비자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안 사 먹어. 지금 이제 유통에서 젊은 소비자들 있잖아요. 맛을 찾는 것 중에서 좀 많이 좀 보편화된 게 추앙. 추앙이 좀 유명해요. 그 사과로 말하면 그 뭐죠? 고두 많이 온. 네. 가몽. 가몽. 옛날에 가몽이 15년 전에는 농사짓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왜 고두가 생기냐면 우리가 백화점에 제가 한의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해봤는데 마이트 하나로 그 맛이 진짜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칼슘 부족이 오면 꼭 고두가 생겨요. 그런 것처럼 한 달 먹을 수 있는 타다 그 시기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사 있잖아요. 가격이 한 2배 정도 가격을 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장에 특수한 어떤 제품은 가격이 없어요. SNS로 이게 좋다면 내가 이게 시장에서는 10,000원을 받을 망정 SNS 상에서는 50,000원씩 거래돼요. 이게 농가가 맛있게 아까 말한 대로 맛있게만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지.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아까 말한 교수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귤도 마찬가지. 제주도에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기 출하해가지고 한라봉이 됐던 귤이 있잖아요. 당도 브리스가 안 나면 못 나가게 해요. 이 사람이 일주일 사이에 전국 흐름을 다 막아버려요. 맛이 없는 것이 처음에 딱 타먹은 신고배를 나왔잖아요. 백화점에서 제일 먼저 구매를 해요. 이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아요. 근데 이걸 선물을 갖다 딱 받았어요. 그러면 먹어볼 맛이 없으면 답이 선물을 안 해요. 이게 소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추석이 늦게 되는 해 그러면 신고가 맛있잖아요. 배가. 그러면 설 때 되면 가격이 좋아요. 계속 1년 연중. 근데 추석 때 배가 맛이 없다. 그때는 배금이 반대로 가는 현상이 유통이 하고 있더라고요. 59를 사가지고 심었는데 그 수화가 작고 진짜 볼품이 없었는데 소비자들이 사다 먹은 사람들은 그냥 굉장히 선호해요. 이게 농가들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포장도 쉬워요. 그냥 복숭아처럼 뭐 이쁘게 꽃도 안 짜고 이런 맛박스에다가 담아갖고 내도 당도나 점도나 좀 아까 배로 말하면 창조, 신화나 명품배, 식타임 맛의 슈퍼볼이나 이런 것 수준으로 앞으로 흐름이 좀 그런 쪽으로 좀 유통이 좀 바뀌어야지 농가 소득도 좋고. 제발 그 맛있는 배를 생산해야지 맛없는 배를 생산하고 남보다 먼저 따내는 가지고 자랑할 일은 아니다. 남보다 먼저 따내려고 맛없는 배 생산하면은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건 근데 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 콜라 TV였습니다.